경기도 남양주시. 이 집이 이제 언젠가 무너지겠다. 자, 집안 곳곳에서 벽지가 들뜨는 등의 문제가 생기더니 자, 자세히 보시면 검은 불청객까지 찾아왔습니다. 곰팡이 다 들었네. 그렇습니다. 곰팡이로 뒤덮인 신축 빌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6년 8월에 완공된 두 동의 빌라입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이사 왔어요. 남의 집 살이 하다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한 거거든요. 또 뭐 전세 가격으로 사는 가격이니까. 1억 4천만 원의 빌라를 구매하고 작년 11월 새 집으로 입주했는데요. 이사 와서 한 달 됐죠. 어느 날 이제 무심코 장롱 뒤로 이렇게 위에 쪽으로 보니까 곰팡이가 말도 못하게 피인 거예요. 입주 한 달 만에 발견한 곰팡이는 집 전체를 덮었습니다. 이쪽에 피어가지고 여기 모서리 쪽은 다 또 피었다고 볼 수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이렇게 도배만. 도배만? 예, 부분 이렇게. 곰팡이가 온 집을 뒤덮는 동안 건설사가 해준 것은 도배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곰팡이뿐만이 아닙니다. 저건 나중에 세장판에 다 올라오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학생 딸이 공부하는 방인데요. 저거 봐요. 문이 3개까지 이 시작합니다. 계속 있다 보니까 원래 체육 시간에도 잘 뛰었는데 이걸 이 냄새를 계속 맡다 보니까는 막 답답하고 뒤에 약간 천식 같은 증상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건강도 안 좋아졌네요. 네, 그동안 집만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기약에 피부약, 위장약, 이제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나 많이 왔어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 아니 다른 집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래. 이 집만 문제가 있다는 건설사의 주장. 정말 그럴까요? 옆집 역시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층 상황은 어떨까요? 내려가 봤는데요. 4층은 바닥재가 들뜨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곳은 대부분 빌라 최고층인 5층과 4층. 같은 날 완공된 B동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곳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구석구석 곰팡이는 물론이고 깔끔하지 않은 마감 처리 탓인지 벽지를 보시면요. 알 수 없는 구멍들이 보입니다. 저희가 전에 여기 말고 30년 된 빌라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 건설사 사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도 이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부실공사라면 준공이 떨어지고 그러겠어요? 건물에는 넘보다는 더 신경 써서 졌다면 졌지. 그 동네에서 그 집 많은 집이 한 집만 있으면 찾아보시오. 이렇게 입주민과 건설사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현재 집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뭐 전문가가 보면 또 알겠죠. 아이고. 지금 이게 소리 나죠? 네. 이게 드라이비트라고요. 드라이비트. 멀쩡해 보이는 외벽이 바로 누수의 원인이라는데요. 창틀 끝에 맞춰 절단돼야 했던 스티로폼 외벽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빗물을 그대로 흡수해 빗물이 창틀을 타고 실내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이게 바로 부실공사라. 예. 지킨 지 6개월 안 되는 지. 자, 보시다시피 방수 처리는커녕 말라붙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을 보시면요.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그대로 뜯겨져 나옵니다. 참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또한 옥상에 물을 부어봤는데요. 배관을 타고 1층으로 흘러가야 할 물이 이렇게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보일러 배관을 통해서 그대로 아이 방으로 흘러듭니다. 바닥재는 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원인 분석을 위해서 바닥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접착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요. 수술한 마루예요 이게.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수술을 한 마루니까 마루 긁히지 않게 잘 쓰라고. 이건 보송제. 좋은 바닥재라고 건축주가 자랑을 했다는데 봐봐. 이건 좋은 거 아니야. 오래 가면 닭이 쓰나 그래 이게. 하판에다 그냥 한 거야. 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2년 후에 이 집 다 곰팡이랑 같이 살 거예요. 죽은 건물이 진짜. 대체 건설사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던 주공을 걸까요? 뛰게 되면 하자 보증보험을 넣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그 돈을 지금 보증보험 회사에서 돈을 탔어요. 2천 얼마인가 탔어. 그러니까 내가 막 신경 써올 일이 아니야. 건설사 사장은 하자 이행 보험증권 하나로 보수공사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하자 이행 보험증권이란 무엇일까요? 건설 이후에 생길지 모르는 하자에 대비해 건축주가 시공사로부터 건설비의 3%를 증권 발행받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자마자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공사는 뭘지 알아봤습니다. 하고 일단은 애비어 균열보강공사와 애비어 방수공사 속히 해야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보수 공사 견적 받아봤는데요. 크고 작은 보수를 해야 하고 총 금액만 5,9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보험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제일 필요한 문제인데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만약에 건축주로서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 채권을 주민들 대표에게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으로서의 담보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추가적인 손해도 배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